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너튜브 혹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채택되신 분께는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0.25%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현지 시각 수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FOMC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상된 대로라 예상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게 심심한 FOMC 회의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상하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제 좀 그래도 이 이슈보다는 오늘 간밤에 이제 이슈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실적 발표에 최근에 열심히 집중하던 미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 증시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맞춰서 좀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으로 좀 바뀌었던 모습은 이런 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죠. 오늘 시장 동향 보시면은 환율을 보시면요. 네. 오늘 원화가 13원 하락하고 있죠.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13원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강세가 좀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 FOMC 회의 결과에서 이제 0.5%, 5.25%까지의 이 금리 상단, 미국 금리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3.5니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1.75% 정도 맞죠? 이제 많이 나는데 문제가 이제 사실 미국이 금리가 끝났기 때문에 인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반발 작용으로 원화 강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오늘 이때 타임 맞춰가지고 기획재정부랑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1,300원 이상에서 환율 관리하겠다라는 걸 약간 어느 정도 좀 보여준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하려면 진작에 써야죠. 이렇게 난리가 난 뒤에 이제서야 하면 뭐합니까? 이제 1,300원 이미 돌파해서 한동안 물가는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만지면 뭐합니까? 하려면 환율 방어를 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1,250원대 상단에서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지금 좀 하는 분위기고 다행히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이슈가 받아서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환율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환율 개입인데 그러니까 이 환율 개입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분위기는 아직 안 갔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약간 순매수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하고 기관이 역시 개인만 죽어라 사고 있고 기관 계속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조금 함의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함의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차근차근 자, 일단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상대로 같아요. 25bp 인상했습니다. 근데 5에서 5.25% 금리 인상이었고 6월달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뭐라고 시사했냐면 아래와 같이 시사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구가 원래 예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d인데 이거 문구를 이번에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삭제된다는 부분 하나로 6월달에 금리 인상 중단이다 이렇게 딱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빠졌어요. 빠졌고 이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줬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했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서 파월 연주장이 분위기를 확 깼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연내에 우리가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가정으로 얘기를 했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낮다고. 근데 이런 파월 의장의 이런 얘기는 피벗,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미세 조정으로 금리를 좀 내려서 조금 조정을 하는 이 피벗에 대한 기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 꺼낸 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다들 시장 반응은 안 그래요. 시장 반응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확률이 한 6% 정도 더 올라갔더라고요. 원래 30% 정도였는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 발언한 뒤로 오히려 36%로 오르더라고요. 이거 왜 오르지 봤더니 이제 사실 이런 멘트가 있었죠. 은행 시스템과 신용 환경 역시 고려하겠다,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하고 신용 환경을 고려하면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은행 시스템과 신용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는 이미 다 올렸잖아요, 이미. 마지막 올리는 목표가치까지는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고 동결로 계속 가겠죠. 근데 은행 시스템과 신용 환경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결론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올라갔다.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전망인데 FOMC 직전이 이랬어요. FOMC 직전이 이랬거든요. 2023년 말에는 금리가 한 3-4번 인하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가 이래요. 근데 금리 인하 없다라고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한 3번 정도 인하할 걸 지금 보고 있고 이게 더 내려갔죠. 이게 그쵸? FOMC 직전이고 FOMC 최근에 FOMC 직전에서 이제 더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수치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좀 된 상태고. 자,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거 억지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미국에서 패거스트 뱅코프가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58% 폭락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58이에요.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58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 찍고 있는 게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네. 금요일 날 휴일이라서 목요일 날 찍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토요일 날 보실 건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걸 보실 건데 이미 패거스트 뱅코프 사태가 반영이 되는 상태겠죠. 반영된 상태인데 물론 패거스트 뱅코프는 원래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자산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계속 은행이 문제가 계속 하나씩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이 문제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패거스트 뱅코프가 오늘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하든 이제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에이, 뭐 말하는 거 뭐 금방 상황 바뀌면 또 언제든 바꿀 거면서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FOMC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MC 리뷰, 특히 저는 이걸 권해드리는 게 뭘 권해드리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학생분들. 네. 그런 분들은 꼭 이런 거 한 번씩 받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상당히 경제 쪽이나 영어 공부하시는 분은 보지 말고 그냥 경제 쪽 공부하시는 분들, 네. 경제 쪽 경제 경영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 한번 풀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료는 제가 다 정리했는데 이거 다 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5월 FOMC 성명서 내용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증권에서 정리해 주신 거 제가 잘 받아 쓰고 있어요. 네네네. 네. 매번 FOMC 회의 끝나면요 신용증권에서 바로 저한테 보내줘요.
예. 잘 쓰고 계시네요. 네, 자세히 감사합니다 항상. 네. 네, 감사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내용 잘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적용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드디어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을 했지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찬물이 끼얹어졌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전략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코멘트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번 주 노란톡방 안에 주요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수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고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매수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좀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현금 비중이 한 40%까지 늘어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노란통 메신저에서 심심하다, 할 게 없다, 좀 더 사고 싶다만. 이제 그래서 그럼 뭐 할까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페라이트가 뭐냐 도대체? 페라이트 오늘 페라이트랑 그쵸. 요즘 히토리랑 뭐 페라이트, 이렇게 히토리요. 핫하던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이 있더라고요. 깜빡했어요 제가. 근데 원래 금요일날 방송인데 목요일날 제 패턴이 항상 내 목요일날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생활 패턴인데 목요일날 생활 패턴이 이게 오늘 방송이 없는 줄 알고 네. 막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료 만들어 드리려고 이걸 막 또 만들고 드리려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방송이어가지고 급하게 이걸 넣었어요. 그럼 오늘 보시는 분들은 다 이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그래서 건가요? 받아보시고 이게 이제 원래 노란톡 보신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네. 지금 아직 노란톡 메신저에는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네,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은 TV 방송 보고 계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TV 방송 보고 계실 때쯤은 이미 노란톡 메신저에 제가 다 뿌렸을 거예요. 다 뿌렸을 건데 일단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페라이트가 뭐냐 도대체 히토리가 뭐냐 사실 요거는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 테슬라가 히토리 대신에 페라이트 소재를 좀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히토리가 너무 비싸고 또 중국이 네. 거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그냥 생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미국 정부에서는 테슬라 보고 중국하고 좀 헤어지라고 하니까 네. 테슬라가 헤어질 결심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히토리라는 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요, 사실은. 많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히토리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어디예요? 중국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의 그 개마고원에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여튼 그렇다는 건데 히토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제 어느 때 쓰이느냐 좀 우리가 좀 얘기 드려보면 네오디뮴이라는 거를 뽑을 때 씁니다. 히토리라는 걸. 그럼 네오디뮴은 뭐냐? 이 전기 모터가 있죠. 전기 모터가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 모터 어디서 많이 봐요? 세탁기 보면 있어요. 세탁기 보면. 세탁기 통 돌잖아요. 건조기 보면 있죠. 네네네, 모터 있어요. 다 모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다. 그럼 다 모터예요. 이렇게 네. 도는 게 있으면 그게 네. 다 전기차도 바퀴가 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터죠. 다 모터가 있는 거죠. 근데 모터에는 원래 연구 자석이 주변에 전기를 집어 넣어서 전자기력을 발생시켜가지고 이를 통해서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모터는 안에 연구 자석이 들어가야 돼요. 연구 자석이라고 해서 이상한 그 연구 알고 네? 평생 쓸 수 있는 연구를 평생 쓸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 기한이 없다. 네, 네, 언리미티드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 영어가 좀 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연구 자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연구 자석을
이 영구 자석이 자력이 세면 셀수록 모터, 그러니까 이 출력이 좋은 거예요. 출력이. 근데 이 영구 자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히토류에서 뽑는 네오디뮴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디뮴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히토류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매장돼 있는데 참고로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 세계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나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쁘고 잘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 네,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깨끗하고 약간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그 남한 그 대한민국 쪽이 자원이 정말 없어요. 예, 그냥 죽었다 깨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여튼간에 영구 자석 자력이 있을 때 모터 출력 좋아지는데 이 히토류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데 왜 이걸 생산 안 하느냐? 요거 재련하고 분리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 엄청난 탄소와 엄청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하냐? 생명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별 크게 관심 없거든요. 중국 돈만 되면 다 하니까. 여튼간에 주로 중국이 재련 분리 생산하면서 여기에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럼 이거의 대체제로 히토류의 대체제로 영구 자석이 또 있는데 이 네오디뮴 말고 영구 자석이 뭐가 있냐면 페라이트라고 있어요. 페라이트가 있는데 이 페라이트가 대체제로 언급이 된 겁니다. 이게 히토류의 일종인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다 달라요. 아예 히토류 다른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도 영구 자석으로 써요. 쓰는데 영구 자석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모터가 내내 돌아야 되는데 자석이 어느 정도 자성이 계속 뺏겨버리면 이 자석이 나중에 자석 물질을 못하면 그냥 철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성이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성이 계속 있는 물질들이 많이 없는데 그중에 페라이트가 그나마 좀 싸다는 건 뭡니까? 그냥 주변에 널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널렸고 저렴한데 또 고온에 강해요. 고온에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페라이트를 만약에 히토류 네오디뮴 대신 쓰려면요 한 50년 뒤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페라이트가 자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전체적으로 약하죠. 테슬라가 만약에 히토류를 빼고 만약에 페라이트를 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기차 출력이 전부 다 약해집니다. 그럼 누가 테슬라 전기차를 쓰겠습니까? 그럼 자성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자성을 높이려면 페라이트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면 페라이트 가격은 싸서 많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많이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무거워집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데 안 그래도 배터리 안 그래도 무겁거든요. 전기차 안 그래도 무겁습니다. 배터리가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여기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면 뭡니까? 전체 주행 거리가 짧아지죠. 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뭐 미래나노텍, 삼화전자, 상신전자, CQV, 한국내화, 코이즈 등이 있는데 볼 종목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사실 이 시장에서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럼 네. 전문가님께서는 연속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페라이트가 이제 나중에 개발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연속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삼화전자, 상신전자, CQV, 한국내화, 코이즈,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은 다 뭐냐? 별 관련 없어요 페라이트랑. 그냥 사업 내용에 페라이트 단어 한 줄 하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요. 이게 사업 내용에 페라이트란 단어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다 급등한 거예요. 그냥 다 연결돼 갖고 이렇게 간다 이 그러니까 말이죠. 별 상관도 없는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의 진정한 수혜주들은 몇 개가 있긴 한데 이 종목이 또 한두 개 정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자세한 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네. 이 종목 정도만 좀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들이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되고요. 예, 절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면 안 되고 나중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제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노란통 메신저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수익 자랑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번 주에 자랑할 게 하나 딱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자랑할 게 있어요. 하이브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여러분 하이브 제가 4월 10일 날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해서 그리고 제가 한미정상회담이죠.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수혜주가 없다. 엔터가 수혜주다. 맞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걸그룹 오디션 한 1000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 남들이 보면
아니 김여성 부장이 뭐 걸그룹만 걸그룹 죽어라 얘기할 때만 막 예, 기분 엄청 좋아하시고. 맞아요. 근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예. 저 보이그룹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보이그룹 뭔 재미로 봐요 그거를. BTS 정도만 좋아하지 나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걸그룹은 미치죠. 이름 다 외우죠. 저. 예, 이름 다 외우고 다니고 예, 항상 다 보고 다니는데. 아이브 아니신가요? 아이브였는데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오늘 또 엔터 또 준비했어요 뒤에 보면 또. 역시나. 하이브 4월 10일 날 주식 신호등에 수익 신호등에서 팍스기 TV 수익 신호등 제가 얘기 드리고 제 목표가를 제가 28만 9천 원 잡았어요. 이 정도면 한 20%가 좀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20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제가 이날 좀 여기 보시면 써졌죠. 제가 4월 21일 날 이렇게 얘기 드리고 4월 10일 날 수익 신호등 얘기 드리고 4월 10일 수익 신호등 기준으로는 이미 30% 수익이 난 상태예요. 이미 이 상태는. 근데 뭐 2차 목표가가 28만 9천 원이면 거의 40% 수익이었거든요. 40% 가까운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2차 목표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써지면 알겠지만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늦었어요 코멘트가. 네. 근데 이게 늦으면서 갑자기 뭐가 됐냐? 전화위복이 됐죠. 오. 사람들이 안 팔고 있더라고요. 다. 안 팔고 있어서. 그래서 더 수익이 근데 컸었나요? 지금 이때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5월 3일 날이면 여러분 5월 3일 날이면 녹화하고 있는 게 목요일인데 어제거든요. 네. 전량 매도 딱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 좀 밀렸죠. 오늘 하이브가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 기분이 좋던지 고가가 30만 3천 원인데 우리는 30만 원에 다 매도했어요. 30만 원에. 30만 원에 다 매도했는데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 저희는 또 매수할 예정인데 일단은 한 이만큼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7만 원까지 한번 조정 나오겠죠.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걸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드래곤님 좋아하시잖아요. 지드래곤은 그 노래만 열심히 해요. 노래만 열심히 따라 부르지 패션을 따라했다가 큰일 날 뻔하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패션을. 몇 번 따라하려던 제가 것 같던데. 많이 따라한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살이 쪄가면서 지드래곤 따라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지디님은 제가 보호해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글로벌로 많이 좋아하는데 글로벌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가수가 있어요. 여가수가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18살 때부터 제가 팬이었는데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월드 투어 때 얼마를 벌었느냐 봤더니 매출만 4,900억 찍었더라고요. 매출만요. 그러니까 이익은 좀 이제 거기서 비용 짜야 되겠죠. 근데 매출이 4,900억이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매출이에요. 그래요? 반기 매출이에요, 반기 매출.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딱 반기 월드 투어 했을 때 딱 그 정도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찍을 수 있겠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막말로 전 세계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월드 투어 10팀만 돌려도 4조네? 5조네? 매출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건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또 노란 톡방 안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또 있나요? 네.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뭘 얘기하냐면 솔루엠이라고. 솔루엠이요. 이것도 말 안 할 수가 여러분 없죠. 제가 실적 시즌 유망 종목 시리즈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실패를 안 하셨죠? 지난 분기는 뭐 완전히 거의 노다지밭이었고요. 대충 다 던져도 한 50%씩 수익 났었던 그런 실적 시즌이었고 이번 실적 시즌도 이번에 제가 또 솔루엠을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정성 들여가지고 밤에 안 자고 여러분 이 방송 끝나자마자 궁금해하길래 솔루엠입니다. 자 실적 시다 보니 실적주에 관심이 가져야 하는데 솔루엠 역시 1분기 실적 유망주입니다. ESL 이건 뭐냐? 전자식 매대 표시기로 우리 마트 가면 있어요. 마트 가면 그 전자식 매대 표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로 이제 주로 시스템 솔루션 제조하는데 이제 실제 마트에서 많이 이 시스템 쓴다고 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이게 히든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솔루엠
자, 원래 삼성전기 속했던 사업부가 따로 독립해가지고 상장했고 최근에 삼성전기가 지분 전량 매각했는데 글로벌 경쟁사보다는 저평가받고 있고 2차전지 사업도 이번에 솔레임이 진행하기 때문에 공략 시점으로 좋다. 단기 조정도 단기간 쭉 받아왔기 때문에 공략 좋다. 하면 4월 20일 날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렸거든요. 솔레임 4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되면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됐나요? 자, 이게 4월 20일이에요. 오, 21,000원에서 지금 엄청 21,000원에서 뛰었네요. 28,000원까지 갔죠. 수익률 30%는 그냥 찍었습니다. 어,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자랑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항상 자 실적 시중 유망 종목 거의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지금 무슨 시즌이다? 실적 시즌이다 지금. 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 유망주로도 가볍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또 최근에 이 노란톡방 안에서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노란톡방 안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이 관련된 자료들 드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으로 이 전망이 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잔인하고 명분 없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스스로 계속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황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면 언제든 끝낼 수 있죠. 두 가지로 끝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만하자 해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에다 핵을 한 5발 쏘면 끝나겠죠. 예. 근데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둘 다 쉽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늪이라고 하죠. 이게 전쟁의 늪에 빠졌어요. 러시아는 이제 전쟁의 늪에 완전히 빠졌고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한번 이제 결국 국력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재편되느냐 그럼 중국이 좀 안 그래도 힘이 센데 중국과 러시아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의외로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공산당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네 편들끼리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항상 문제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공산당인데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 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있을 때는 사실 이 구도 자체가 양자 대결 구도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상태인데 이 러시아가 중국에 딱 의존도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중러 그다음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양쪽 편으로 그냥 갈라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 전쟁의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지금 현재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뭐 전황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지금 주먹을 뻗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대공세에 맞서서 지금 참호나 열심히 파고 있어요.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하려고 지금 둘 다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동부는 바흐무트 공방전은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바흐무트는 공세하고 수세가 구분이 안 돼요. 누가 공세고 누가 수세인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태고 바흐무트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혀 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질 것 같거든요. 자기가 봐도 질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점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근데 이 군 편제 개편하고요. 출진에 준비되어 있는 전 장병들 격려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각 여단들 쭉 돌면서 이제 격려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주력 한 6개여단 정도 해가지고 주력 해가지고 6개여단이 어딜 공격할지가 아직 지금 미지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쪽을 볼 것 같아요. 멜리토폴을 자를 것 같은 우리 여기를 자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계획이 여기를 자르는 게 계획이었는데 미국이 바보같이 이거 유출해가지고 이거 그 비밀을 유출하는 바람에 요 작전 계획이 다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서 멜리토폴 자르는 계획을 그냥 강행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자르면은 여기 크림반도 가는 길도 막을 수 있고 여기도 뻗을 수 있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멜리토폴 자르는 방법이 가장 좋았는데 미국이 작전 유출하는 바람에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 타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크림반도에서 유류 저장고 폭발을 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에 있는 기차길이 계속 지금 폭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대공세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 병참선을 먼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 부대가 못 오게끔 지금 먼저 끊고 있거든요. 끊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대공세 직전의 행동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내용인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있는 건 토요일일 텐데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텐데요. 자, 크렘린궁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크렘린궁에 드론이 나타났는데 이 드론이 폭발물을 갖고 나타났는데 러시아 대공방어망이 이걸 격추시켰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뭐 자작극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근데 러시아 크렘린궁까지 드론이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요쪽쯤에 모스크바가 있거든요. 요쪽쯤에 모스크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모스크바가. 그리고 모스크바 여러분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보셨구나. 모스크바 가보시면 아는데 다 평지예요 주변. 진짜 얼마나 평지냐면 높은 데 가잖아요. 다 보여요. 그냥 싹 다. 산이 안 보여. 산이. 그 정도로 평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쳐들어오면 금방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평지기 때문에 네, 또. 그냥 망망 도로 딱 한관대로 가면요 몇 시간 만에 다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모스크바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같은 완충지대가 있어야 모스크바로 오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모스크바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래서 쳐들어간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크라이나하고 모스크바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드론 정도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우크라이나 보낸 드론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에다가 제가 본부장님이 보낸 우리 밀리터리 동호회에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드론하고 야간 투시경하고 스코프 그러니까 그 저격용 스코프 같은 거 한 1억 원어치 모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때 보낸 드론이 우리가 보낸 드론도 그 300km를 가요. 그 연료 전지만 잘 해놓으면 300km는 갑니다. 300km 가면 어마어마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근데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뭐 자작극일 수도 있죠. 하도 뭐 공산당 애들이 진실은 아직 미지수다. 공산당 애들 하도 이런 거 잘하니까 공산당 애들 주특기가 뭡니까? 자작극.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투자 아이디어나 빨리 얘기할게요. 네, 일단 유가 에너지 보시면은 지난주에 한 $70 초반까지 하락 전망 제가 했잖아요.
야, 70 초반이 뭐예요? 아, 70달러 깨졌어요. 어. 유가가 대폭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8.6까지 급락 중이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60달러, 65달러도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으로 보면은.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급전직하고 있는데 이게 5월달 되면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오펙이 감산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감산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펙은요 감산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서로 자기들 더 팔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65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여러분도 해외 선물에서 원유 매도 쳤으면 크루드 매도 쳤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한 2주 동안 못해도 한 계약당 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났어요. 다. 그리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파나마 국적 유조선 납포했거든요. 네. 그럼 뭔가 불안해야 되는데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원래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을 어디서 납포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도 원유 수송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원유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원유를 받을 때 거기서 받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반등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보면 안 된다. 물론 미국 주식은 좀 다르죠. 엑스모빌은 또 다릅니다. 다른데 근데 우리나라 종목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드리고 곡물 농산물입니다. 자, 라니냐 소멸 이후에 이번에는 슈퍼엘니뇨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사실 농산물에 많은 타격을 주거든요. 근데 슈퍼엘니뇨면 물론 타격을 줍니다. 근데 아주 많은 타격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요 곡창지대에 많은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라니냐 같은 경우는 주요 곡창지대에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주는데 근데 이번에 또 엘니뇨 그냥 엘니뇨도 아니고 슈퍼엘니뇨. 그러니까 라니냐는 동태평양이 바닷물이 좀 차가워지는 걸 라니냐라고 하고요. 네.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지고 뜨거워지면 그걸 엘니뇨 현상이 나요. 근데 둘 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일어나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엘니뇨가 그나마 좀 더 낫다는데 이제 슈퍼엘니뇨가 되는 거죠. 예, 슈퍼엘니뇨가 되는 상태고. 자, 그래서 곡물 농산물은 어떻게 되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상하게 곡물 농산물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곡물 농산물이 좀 희한해요. 왜 희한하냐? 아니 왜 곡물 농산물이 왜 우리나라만 오르지? 다른 데 오르질 않고 있는데. 예,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마성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곡물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닌데 보시면은 이게 반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냐면 한탑인데요. 한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급등 왜 급락을 우리나라만 반복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테마성 자금이 올라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곡물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곡물가는 지금 다 폭락했어요. 지금 네. 전부 다 폭락했는데 라인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폭락한 상태였는데 신성원디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팜스토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그냥 무리하게 뛰어들지 마라 절대로. 이런 거는 테마성 이슈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성 이슈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접근하면 그냥 필패입니다 무조건. 바로 물리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 선침해서 테마성 업종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지 테마성 종목들은 중간에 타가지고는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방산주 볼게요. 방산주는 하나에로스페이스, 에라지넥손, 한국항공우주 계속 보유해요. 계속 보유인데 지난번 차익 실험 매물이 좀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는데 저는 괜찮다. 계속 보자. 무슨 일이 있냐? 5월에 누리호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11일 날 결정할 거예요. 며칠 날 발사할 건지. 근데 며칠 날 발사할 건지 11일 날 결정을 하는데 이게 원래 24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11일 날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네. 5월 24일 날 누리호 발사하겠다라고 확정을 할지 말지는 이제 11일 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일 날 요 이슈도 계속 있으니까 일단 더 지켜보라. 예, 특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예, 특히 항공우주 이런 건 계속 봐야죠. 별 수 없어요 이거. 예, 그 현재 수익 중이라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놓친 건 이걸 좀 놓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 최근에. 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이게? 현대건설기계 52주 신고가고요. 현대엘렉트릭 신고가고요. 현대인프라코어도 지금 신고가예요. 그리고 관련주들 특히 이게 이제 다 실적 이슈 때문에 가는 건데
제가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관련주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요 종목들은 근데 지금 접근하기 좀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요거 하나 놓친 건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인데 사실 저는 한미정상회담 때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뭔가 하나 받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대폭나겠어요 지금. 지금 하나솔루션부터. 근데 우리가 OCI는 수익 실현했어요. 맞아요. 수익 실현했고 OCI가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그 분할 때 기업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된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고점에서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오늘까지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전저점은 깼는데 일단 추가 매수 현재 노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라인은 요 라인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는데 44,000원 후반대 라인 좀 보고 있는데 이 추가 매수 라인을 조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CS 윈드 풍력 같은 게 차라리 좀 더 나은데 풍력도 최근에 밀렸는데 저는 풍력은 차라리 조금 더 보기가 좀 편하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 CS 윈드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추가로 하나 더 넣을 계획인데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왜 차이가 있냐? 태양광이 미국 퍼스트솔라가 실적 깨졌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 어닝쇼크 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태양광 업체가 어닝쇼크가 나니까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결정적인 거는 한미 정상회담 때 신재생 쪽에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그게 제일 그렇다고 원래 이번 정부는 원래 원전 아닙니까? 원전도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는 다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원전 관련 대폭나 있잖아요 지금. 대폭나 있는데 일단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뭘 정책으로 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전 밀고 있는데 왜 원전 관련주 왜 안 가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황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또 추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의 주가 계속해서 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오늘 녹화 당일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엔터, 하이브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달 안에 이 주요 걸그룹들이 이 컴백한다는 일정 속에서 이번 주에 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이때가 혹시 매수 타이밍인가요? 일단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종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엔터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거였으면 지난번에 제가 하이브 얘기할 때 그때 했었어야 되고. 했었어야 되나요? 지금은 좀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길게 봐야죠. 이제 길게 볼. 그러니까 약간 엔터라는 산업 자체에 내 모든 걸 좀 걸어보겠다. 걸어보고 좀 여기서 한번 그랜드한 수익률, 그냥 30-40% 수익률 정도가 아닌 그냥 아예 그냥 200%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진격의 엔터. 더 달릴 수 있을까? 웬만큼 진짜 엔터주도 보시면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더 달릴 잠깐 수 이제 있냐? 쉬고 있는데 더 달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더 달리죠. 왜 더 달리느냐? 우리나라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왜 살 길이 없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자 걸그룹 대전이 곧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는데 제가 볼 때 아이브가 약간 꿀을 열심히 먹었다. 왜냐면 아이브가 딱 컴백했을 때 걸그룹이 딱히 컴백을 안 했어요. 아이브 천하예요. 지금 한 몇 주 동안 아이브 천하였거든요. 아이브 천하인데 아이브 천하가 끝날 때쯤 하나 둘씩 컴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브가 이번에 앨범 발표 시기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르세라핌 컴백했죠. 이미 컴백했습니다. 컴백해가지고 초도 판매량 100만 장 넘었고요. 자, 르세라핌 김채원부터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많은 최애가 누구신가요? 김채원입니다. 네. 김채원 분인데 일단 저 르세라핌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진심이시죠? 최근에 이제 아이브에서 옮겼어요 제가 일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제 이유가 있다면 전 노래가 이쪽이 더 낫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가 걸그룹을 왜 좋아하냐면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음악성. 노래와 안무와 그 퍼포먼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다른 거 이유로 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세라핌 컴백했고 다음 주에 SM의 마지막 남은 희망 에스파. 오늘 카이님 군대 가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에요. SM의 마지막 남은 희망 에스파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SM이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죠. 카카오 소속 있죠. 카카오 엔터 소속.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여자 아이들이 컴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브는 치고 잘 빠졌어요. 지금. 자, 아이브가 왜 지금 빠진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요? 아이브가 이번 달 말에 일본 활동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 활동 갈 때쯤 나머지 걸그룹들이 대 난리가 나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에 아이브는 먼저 깃발 꽂고 일본으로 잠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여자아이들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이 딱 데뷔하는데 여기가 좀 저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기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뭐 거의 중국분이에요. 중국분인데 이제 또 중국분이라고 하면 또 뭐 중국 사람들 뭐 중국 연예인들 별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별의별 욕할 수도 있는데 이분 좀 달라요. 이 우기라는 분은 거의 어떤 게 다른가요? 그냥 밖에서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사투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상당히 좀 평판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중국 내 팔로우 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여자애들 이쪽에서 좀 상당히 많은 좀 돈을 좀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블랙핑크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베이비 몬스터 근데. 네, 블랙핑크 재계약을 하면 여러분 YG 엔터테인먼트가 수익 배분 많이 받을까요? 그건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은 블랙핑크 재계약하려면요 수익 중에 80%는 블랙핑크 줘야 돼요. 지금 소속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제 앞으로는 재계약하면은 엄청나게 아티스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YG가 실적이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럼 이제 YG는 요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몬스터 이번 달에 데뷔합니다. 걸그룹 대전 난 상태예요. 자, 모든 건 엔터로 통한다. 이거 뭐냐면 유형자산이 최근에 미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 거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물건 팔아가지고는 미국에 물건 팔려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보세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니까 다 대폭락했잖아요. 자, 대중국 수출이요. 4월 데이터 볼까요? 대중국 수출 마이너스 26%예요.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지금 대중국 수출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중국에다 뭐 팔지 마. 그럼 미국 자기네가 사주든가. 자기네 사주지도 않으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네 1년 동안 파는 거 내가 허가해 줄게. 왜 미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거를? 우리 물건 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로 묶여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족쇄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형무 자산을 팔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엔터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하이브가 플레디스가 이제 하이브 소속인데 세븐틴이 400만 장 팔았어요. 근데 이거 보셨나요? 세븐틴 그 뮤비? 이 부석순. 네, 뮤비 보셨나요? 네. 딱 보니까 딱 중국한테 팔려고 딱 만들어 온 거예요. 빨간색에 쿵푸 딱 동작에. 자, 이런 게 진짜 애국이다. 세븐틴 또 이거 찍었다고 댓글 보니까 뭐 너네가 중국인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다 물건 팔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요즘에. 자, 엔터가 메타버스 게임 AI 결합하고 영화 콘텐츠 결합하는데 이 엔터 중에 하이브 말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 땡땡땡땡 노란토미씨 오프제트만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외 전문가님께서 엔터 관련주로 또 히든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